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벌써 4월이었습니다. 4월하면 떠오르는 제철 수산물 뭐가 있을까요? 3월부터 5월 사이에 놓여있는 제철 수산물 중에서 특히 4월에 먹어야 할 것들을 제가 엄선했습니다. 4월 제철 수산물 시작하기 앞서서 3월에 소개한 거 제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읊어드릴게요. 요게 지금 4월에도 그대로 유효하니까요. 첫 번째 이면수어, 두 번째 눈볼때 금태로 알려지는데 요즘 가격이 싸다고 난리가 났어요. 값비싼 금태 평소에 못 드셔본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자미 종류죠. 용가자미, 참가자미, 기름가자미, 물가자미, 그리고 봄하면 도다리죠. 표준명은 문치가자미인데 도다리와 더불어서 지금 화로 횟집에 많이 들어있는 강도다리까지, 그 다음에 왕밤송이게, 남에서 보통 털개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섬진강 하구, 강에서 나는 거죠. 벚굴, 그 다음에 볼락이랑 열기, 그리고 간자미까지 지난달에 제철을 맞은 수산물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수산물은 일단 제 블로그에 방명록에 달아주신 분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님. 유튜브를 통해 해산물에 대해 유익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전북 군산에서 30년 이전부터 중화요리집을 운영하였습니다. 그중 짬뽕이나 우동 같은 것에 들어가는 노랑조개라는 조개가 있는데, 이 해감된 노랑조개를 생물로 사다가 재료를 썼더니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맛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새만금 개발 이후 물길이 막혀서 노랑조개 공급이 중단이 됐고 현재 바지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맛이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군산 지역 말고도 노랑조개가 싸고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지 알고 싶다. 우선 노랑조개가 뭔지를 한번 찾아야겠죠. 노랑조개는 지역 사투리이고요. 정식 명칭은 계량조개입니다. 계량조개. 계량조개 하면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동해안 쪽에는 명주조개, 부산에는 갈미조개라고 유명합니다. 갈미조개. 서해 쪽은 노랑조개. 그러나 표준명은 계량조개. 이 모두가 하나의 조개를 지칭하는 건데, 동서남해 전부 서식하고, 동서남해가 이 바다가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개도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여겨졌던 것인데 알고 봤더니 그냥 계량조개였더라. 그리고 속살을 까면은 노래요. 그래서 노랑조개. 3, 4월에 한창 철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그런 조개가 되겠습니다. 샤브샤브 조개찜으로도 먹고 콩나물 돼지고기 같이 볶아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끓였을 때 육수가 끝내줍니다. 두 번째 4월 제철 수산물은 이번에 좀 쪼매난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멸치. 지금 햇멸치가 잡힐 시기죠. 유명한 산지로 부산 기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치. 우리가 시장 가면은 왜 옛날 그 도시락 반찬으로 뱅어포 많이 먹었죠. 조그만 생선들이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요거 살짝 구워 먹었잖아요. 또 빨간 양념 발라가지고 굽기도 하고. 요 뱅어포의 원료가 뭐냐? 뱅어 였습니다만 지금은 뱅어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남의 도화뱅어를 제외한 그냥 뱅어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는 이 뱅어가 일급수에 살고 바다와 강이 모이는 삼각주, 이 기수역에 사는데 공장지대 들어서고요. 또 수질이 오염이 되면서 자취를 감췄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뱅어포는 뭘로 만들었느냐? 실치라고 실뱀장어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치는 다 자라서 뭐가 되냐? 흰 배도라치가 됩니다. 여러분 배도라치 아세요? 이거 약 다려 먹으면 오줌 싸게 오줌 멈추게 한다는 거. 다려 먹거나 매운탕으로 먹거나 푹 고아서 먹거나 하면은 여기 또 감기에 특효라고 이 민간요법으로 전해진 건데, 이 배도라치의 사촌 정도 되는 흰 배도라치라고 있습니다. 아주 하얗게 생겼어요. 이게 봄이 되면은 작은 실치들이 먼바다에서 연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많이 잡혀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일부 개체가 다시 또 먼바다로 나가서 성체가 되고 먼 바다에서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어난 실치가 봄 되면 이렇게 귀여워. 그러다 잡혀요. 살아남은 애들이 또 나가서 산란하고. 그런데 이 실치포, 실치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개체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충청남도 장고항에서 항상 이제 실치 축제가 벌어졌죠. 그 실치 어떻게 먹냐면 복사발처럼 육수에다가 실치 막 풀어가지고 초고추장 넣고 막 후루룩 먹고, 그러거나 말거나 시장에는 뱅어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죠. 참고만 해주시고. 세 번째, 이름도 되게 생소하죠. 400어. 죽으면 하얗게 변한다고 해서 400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게 경남 거제도 쪽에 400어가 많이 잡히는데 여기서 잡히는 400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게 400어라고는 부르지만 완전히 다른 물고기가 있어요. 하나는 붕장어 치어를 400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한때 이거를 잡지 말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또 하나는 다 커도 이만한 400어, 실치회처럼 여러 마리를 뭉탱이로 초장에 찍어서 후루룩 먹거나 쌈 싸 먹거나 합니다. 지금 차례만 먹을 수 있는 별미가 되겠습니다. 소라 골뱅이 종류로 가겠습니다. 자, 참소라, 뿔소라, 삐뚤이소라. 이게 이제 3, 4월, 5월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쪄서 숙회로 먹기도 하고요. 흔히 이제 찌거나 삶아서 먹죠. 그리고 삐뚤이소라. 이거 약간 참소라보다 얄쌍하고 약간 황갈색의 껍데기를 가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소라만큼은 아닌데 대용으로 먹을만 합니다. 똑같이 삶거나 쪄서 먹죠. 찐 거를 썰어가지고 회무침 해서 먹고요. 세 번째는 이제 뿔소라인데, 아까 그 삐뚤이소라 표준명이 갈색띠 매물고둥, 참소라는 핏뿔고둥, 이 둘은 고둥과입니다. 고둥. 그런데 뿔소라는 표준명이 소라예요. 소라 두 글자. 그러니까 얘가 원조소라입니다. 예, 구조가 달라요. 몸 구조가. 그러니까 생물학적 분류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세 종류 중에서 뭐가 제일 약간 고급이고 맛이 좋냐라고 한다면 저는 뿔소라의 한 표. 그런데 이용이 좀 달라요. 뿔소라를 삶아 먹으면 약간의 쓴맛, 텁텁한 맛, 그리고 좀 질겨지기도 합니다. 좀 오래 삶으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뿔소라는 무조건 회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 뿔소라의 살이 그 오독오독 씹히는 전복회랑 닮았거든요. 그래서 전복이 비싸서 못 구한다, 전복이 좀 부담스럽다 했을 때 이 뿔소라 회가 전복회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흡사합니다. 단 날로 드실 때는 내장은 드시지 말 것. 내장만 안 먹으면 독이 없으니까요. 제주도나 남해 쪽에 뿔소라 회 많이 파니까 그거 좀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소라 골뱅이류에는 테트라민이라는 신경독이 들어있죠. 정확히 말하면 소라가 아니라 고둥류에 들어있습니다. 참소라하고 삐뚤이소라는 이름만 소라지 실제로는 고둥류에 속합니다. 이 둘은 살을 반으로 딱 갈랐을 때 안에 작은 알갱이가 있어요. 하얀 지방 덩어리 같이 생긴 거, 요게 바로 이 타액선, 귀청이라고도 말하고요. 요거에 이제 테트라민이라는 신경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참소라 같은 경우는 이 테트라민 용량이 작아서 어지간히 먹어서는 중독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삐뚤이소라, 얘는 이 타액선도 클 뿐더러 안에 들어있는 테트라민 용량이 많기 때문에 1인당 4마리에서 5마리 성인 기준입니다. 이걸 드실 경우 테트라민의 중독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서 무증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6마리, 7마리 넘어간다, 대부분 테트라민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은땀, 구토, 발열, 호흡곤란 심할 경우에는요,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졸리고, 보통 그런 증상이 오다가 뭐 반나절에서 하루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죠. 식당에서는 알아서 내주겠지만 시장에서 사온 삐뚤이소라를 자체적으로 삶아 드시겠다 할 경우에는 통째로 와르르 넣고 삶아도 타액선에서 테트라민의 독이 물에 녹아 들어갔다가 살에 다시 배버려요. 그러면 그 살을 먹고 중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망치나 벽돌로 깨요. 뽑아냅니다. 그리고 갈라서 테트라민을 빼고, 그리고 살만 삶아 드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라, 뿔소라는 타액선이 없습니다. 살 통째로 다 드셔도 되고, 내장은 날로 절대로 섭취하지 말 것. 참소라도 삐뚤이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익힌 거는 끝에 밤색, 간췌장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먹어도 돼요. 근데 녹색이랑 거의 붙어있는 날개 치맛살이 있어요. 치맛살. 웬만하면 안 드시길 바랍니다. 익혀도. 4월하면 꼭 먹어야 할 해산물로 가겠습니다. 멍게. 미더덕은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멍게를 제가 3월에 소개를 안 하고 4월에 소개했는데 3월보다는 4월보다는 5월로 갈수록 향이 조금 더 향긋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나 6월 정도 되면 동해산이 나오긴 하는데 통영 쪽은 약간 끝물이라 3, 4, 5월이 최고죠. 이게 멍게가 고구마 향이 있고 공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 모양, 동글동글한 이 모양이 저는 살이 좀 더 알차더라고요. 또 하나, 뿔이 있는 게 있고 뿔이 없는 게 있어요. 같은 종인데 뿔이 없는 거는 민둥멍게라고 그러고 뿔이 있는 거는 뿔멍게라고 또는 꽃멍게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뿔이 많은 거, 돌기가 우뚝 솟은 거 있죠. 그런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색깔은 붉은색이 선명하고 진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멍게도 지금처럼 나는 건 굉장히 향긋해요. 더 크고 더 붉죠. 자, 미더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6월 여름 이상 지나가면 그때는 좀 맛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 4월, 5월까지 이때 좀 사서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뭐 된장찌개나 뭐 해무침 할 때 꺼내갖고 드시면은 1년 내내 잘 드실 수가 있으니까.
멍게 익혀서 먹어요. 먹으면 되지. 멍게랑 미더덕이랑 뭐 한 끗 차이인데 멍게라고 안 될 그런 법은 없죠. 그 맛이 그 맛이고 그 향이 그 향인데 제 생각에는 해물탕에 미더덕 묻고 하잖아요. 멍게 한 마리 집어넣어. 그러면 그 시원한 맛이 국물에 우러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멍게 젓갈 사 드세요. 지금 맛있을 때입니다. 어류로 가겠습니다. 어류. 서울 사람들 거의 99% 이상은 못 드셔본 해감. 지금 계절이다 보니까 약간 동남해, 부산, 뭐 포항, 통영, 거제도 이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감이 있는데 요거 좀 양해 좀 부탁할게요. 왜냐면 서해산은 아직입니다. 아직. 좀 더 봄이 더 지나야 돼요. 요것도 경상도 쪽에 나는 쌍동가리라는 어종인데 경남에서는 보통 도토레미라고 합니다. 도토레미. 망둥어 까고요. 요거를 마켓 스타일로 썰어서 먹기도 하고요. 튀기거나 구워 먹는 것도 별미고. 봄이 완연할 때 먹어야 할 갑각류 대게입니다. 대게가 겨울 제철로 알고 계셨죠? 맞기는 맞습니다만 이게 이제 봄으로 가면 갈수록 살수율이 더 좋아져요. 지금은 국산도 충분히 살이 찰 시기고 러시아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산지마다 대게가 약간의 빛깔도 다르고 맛도 수율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 한번 언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은 대게, 홍게까지 지금 단맛이 들고 살도 꽉 찰 때니까 6월이 오기 전까지 드시면 되고 홍게하고 대게가 금어기가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넓게 잡으면 한 5월 중순 말 이때부터 이제 금어기 들어가서 6월, 7월 이렇게 금어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6월이 오기 전까지 홍게하고 대게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냉동 말고요. 자, 7번째는 4월 하면 생각나는 제철 생선회, 참돔. 참돔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작으면서 노란색이 강한 황돔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참돔은 한중일 다 양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사실 일본산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일본산 양식입니다. 제가 이 방사능 얼마 전에 설명드렸듯이 후쿠시마에서는 활호 양식이 안 돼요. 예, 오히려 더 부산에서 가까운 곳인 그 규슈, 오이타, 시코쿠현 그쪽에서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해류 방향상 그쪽을 지나는 해류가 부산이랑 동해를 직격합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후쿠시마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가깝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산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목. 그러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속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참돔을 고를 때는 일단 몸에 상처가 없고 또 지느러미가 너무 손상이 된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크기인데요. 2kg 넘어가는 게 그래도 맛이 있어요. 황돔은 제주도 이 밑에 아주 깊은 바다에 삽니다. 준심해어죠. 얘네들이 깊은 데서 잡히다 보니까 수압차로 인해서 그만 죽어버려요. 횟감으로 유통이 안 되고 선어로 깔리죠. 그럼 그거 뭘로 쓰냐? 제사고기, 차례상에 많이 올리고 찜용 아니면 튀김, 탕거리, 구이, 조림용까지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 마리당 크기에 따라서 보통 기본 10,000원 넘어갑니다. 그 문제는 이 황돔이 제주도에서 참돔을 가리키는 사투리가 황돔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제주도에서는 황돔을 꽃돔, 뱅꼬돔, 인꼬돔, 그 서울에서도 마트에 가면은 뱅꼬돔이라는 이름 많이 써요. 마지막입니다. 조개류입니다. 뭐든 이름만 대세요. 대부분 지금이 철입니다. 바지락 지금 철입니다. 뭐지? 바지락 말고 뭐? 가리비. 지금 봄철에는 비단가리비가 철입니다. 비단가리비는 서해 쪽이 주산지예요. 서해에서 서남해인데 홍가리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빨갛고요. 불고기 좀 심해요. 요철이. 백합 쪽에 당연히 지금 철입니다. 근데 조금 더 오리오 쪽으로 가면 좋아요. 모시조개. 모시조개가 참 조개류 중에 좀 비싸잖아요. 모시조개 표준명이 가무락입니다. 가무락이라고 누가 말해요? 다 모시조개라고 하지. 근데 모시조개는 여름 이후 가을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해 쪽에 나는 살조개라고 있고요. 맛조개 중에서도 대만 쪽에 깃다란 거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회루지를 해서 많이 캐는 거 있잖아요. 소금 뿌려갖고 그거는 지금이 철입니다. 예, 근데 시장에 가면요 가리맛조개라고 약간 똥똥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더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키조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그 계량조개, 지금 한창 철을 맞고 있으니까 사실 뭐 언제 먹어도 맛있는 조개지만 요것도 특히 여름이 오기 전에 드시면 좋을 만한 조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달에 챙겨 드셔야 할 수산물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아무쪼록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수산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